정순이 식당에 임대계약 해지 종이가 들어온 뒤부터 모든 게 너무 빠르게 굴러가요. 종이 한 장이 들어왔을 뿐인데 공기가 달라져요. 손님들은 평소처럼 들어오는데도 웃음이 얇아지고 계산대 앞에 인사말이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정순이는 끝까지 웃는 얼굴을 붙이고 손님 앞을 정리해요.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같은 말이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나와요. 정순이는 그렇게 말해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방으로만 들어가면 손이 덜덜 떨려요. 젓가락을 잡아도 미끄러지고 국자를 들어도 손목이 떨려요. 정순이는 들키지 않으려고 더 빨리 움직이는데 빨리 움직일수록 더 티가 나요. 지은호는 그 떨림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설마라는 말을 못 믿게 돼요. 지은호는 늘 긍정적인 척을 잘해요. 괜찮은 척을 잘해요. 그런데 그날 정순이 손떨림은 괜찮은 척으로 덮을 수 없는 종류예요. 지은호는 마음속에서 단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곧 좋아질 거야, 오해겠지, 우연일 거야 같은 말이 전부 힘을 잃어요. 그 대신 아주 차가운 문장만 남아요. 누군가 일부러 치고 있다는 문장이요. 이지혁은 종이를 한번 훑고는 표정이 더 굳어요. 이지혁은 평소에도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눈빛이 이상하게 단단해져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디를 먼저 치면 가장 빨리 무너지는지 알고 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이지혁은 글자보다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에요. 임대인의 이름이 바뀐 과정, 통보 날짜의 촘촘함, 문장 사이사이에 숨은 의도까지요. 한 번에 끝내려는 게 아니라 지치게 만들려는 거다라는 결론이 먼저 들어와요. 지치게 만들면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니까요. 박진석과 고성희가 정순이 식당부터 치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잔인해요. 지은호를 꺾는 가장 빠른 방법이 지은호 마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지은호가 지키는 사람을 흔드는 거라서요. 지은호에게는 정순이가 생활이고 신경이고 죄책감이고 버팀목이에요. 지은호는 사랑이 흔들려도 몸을 세워 버틸 수 있어요. 마음이 아파도 괜찮아요 하고 웃어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순이가 흔들리면 지은호는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은호가 제일 무서워하는 장면은 자기가 울어버리는 장면이 아니라 정순이가 자책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 짐이 됐지 같은 말을 정순이 입에서 꺼내게 만드는 순간 지은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 약점을 누가 모를까요? 고성희는 약점을 사람 얼굴에서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성희는 약점을 지출구조와 관계의 줄에서 찾아요. 정순이 식당이 무너지면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기대요. 지은호가 흔들리면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기대요. 이지혁이 움직이면 이지혁 가족도 흔들려요. 이상철이 다시 무너지면 이지혁은 더 급해져요. 급해진 이지혁은 지은호를 또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밀어냄이 반복되면 지은호는 지치고 지치면 스스로 물러나요. 한 번에 여러 줄을 당길 수 있는 지점이 정순이 식당이었어요. 고성희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고성희는 사랑을 부수는데 사랑을 쓰지 않아요. 고성희는 사랑을 부수는데 생활을 써요. 더 끔찍한 건 이 공격이 불법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갑자기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 조항이 발목을 잡고 납품이 끊기고 단골이 끊기고 민원이 쌓여요. 정순이가 억울해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누구 한 명이 소리 지른 게 아니니까요. 누구 한 명이 때린 게 아니니까요. 다만 모든 방향이 하나로 모여요. 정순이를 지치게라는 방향으로요. 정순이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 지은호는 자연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지를 먼저 떠올리게 돼요. 고성희가 원하는 건 지은호의 분노가 아니라 죄책감이에요. 분노는 싸우게 만들지만 죄책감은 스스로 접게 만드니까요. 고성희는 지은호가 스스로 접어야 더 깔끔하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자발적 선택이라고 착각하니까요. 지은호는 그날 밤 정순이와 함께 식당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담으면서 머릿속이 비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을 스치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옆에 있어도 손끝이 차가워져요. 지은호는 손을 잡으면 덜 무서울 줄 알았는데 손을 잡는 순간 더 확실해져요. 이제 이지혁이 있는 곳에 위험이 같이 온다는 걸요. 지은호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어요. 내가 이지혁을 좋아한 게 죄였나?
내가 그 사람 진심을 믿은 게 죄였나 하고요. 지은호는 자책이 올라오면 바로 부정하려고 해요. 사랑이 죄일 리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들이받으니까 지은호는 부정할 틈이 없어요. 이지혁도 똑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이 모욕당한 뒤에 겨우 끌어안고 풀어낸 감정이 다시 솟구쳐요. 이상철은 다시는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는 듯 더 고집을 세우려 하고 김다정은 그런 이상철을 말없이 다쳐요. 김다정은 소리내서 울지 않아요. 대신 밥상을 더 단정하게 차리고 약을 더 정확히 챙기고 이상철이 화를 내면 더 조용히 받아요. 그 조용함이 이상철을 더 아프게 하고 이상철의 아픔이 이지혁을 더 숨막히게 해요. 이지혁은 그 풍경을 떠올릴수록 숨이 막혀요. 지키고 싶은 게 두 겹이 돼요. 가족도 지키고 싶고 지은호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두 겹을 일부러 겹치게 만들고 있어요. 겹치게 만들면 한쪽을 지키려다 다른 쪽을 놓치게 되니까요. 이지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급해져요. 급해지면 사람은 본능으로 돌아가요. 이지혁의 본능은 정리예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계를 끊는 방식이요. 이지혁은 그 방식이 지은호에게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요. 알아도 또 그쪽으로 가요. 그게 더 쉬워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쉬움이 가장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이지혁은 다시 정리라는 칼을 만져요.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서 지은호를 자신의 옆에서 떼어내려 해요. 이지혁 스스로는 그게 보호라고 믿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보호는 지은호에게 배신으로만 남는다는 걸 이지혁은 이미 한 번 봤잖아요. 그럼에도 또 그쪽으로 가요. 이지혁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머리가 좋을수록 감정이 무너지기 전에 수습하려고 들어요. 감정이 무너지면 실수할까 봐요. 실수하면 더 큰 피해가 날까 봐요. 그래서 이지혁은 자꾸 안전한 선택을 고르려 해요. 그런데 이번엔 안전한 선택이 없어요. 이지혁은 정순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지은호를 밖으로 불러내요. 지은호는 그 순간 눈치채요. 이지혁이 말할 내용을요. 그래서 지은호는 먼저 웃어버려요. 웃음이 아니라 경고 같은 웃음이에요. 지은호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짧게만 꺼내요. 또 떨어지자고 말하지 말라고요. 지은호 목소리는 담담한데 담담해서 더 무서워요. 담담하다는 건 이미 안에서 많이 부서졌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마음이 부서지면 말이 짧아져요. 말이 길어지면 울음이 터질까 봐요. 이지혁은 끝까지 부드럽게 말하려고 해요. 잠깐만 조금만 같은 단어를 꺼내요. 이지혁 입장에서는 그 단어들이 완충제예요. 지은호에게 상처를 덜 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지은호에게 그 단어들은 칼이에요. 예전에도 그 단어들로 시작해서 결국 혼자 남았으니까요. 지은호는 딱 한 번만 이지혁을 똑바로 봐요.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데도 참고 있어요. 지은호는 여기서 울면 다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속으로 정해요. 울지 말자, 말로라도 단단해야 한다고요. 단단해야 엄마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때 이지혁 휴대폰이 울려요. 이지혁이 화면을 잠깐 보고 고개를 드는 순간 지은호는 그 표정을 읽어요. 누가 또 무언가를 던졌다는 표정이에요. 이지혁은 표정으로 숨기려고 해도 눈빛이 먼저 반응해요. 지은호는 묻지 않아요. 묻는 순간 또 이지혁이 혼자 삼킬까 봐요. 지은호는 대신 방향을 바꿔요. 정순이 식당을 살려야 해요. 우선은요. 지금은 사랑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지은호는 스스로를 설득해요. 사랑을 따지면 흔들리니까요. 지은호는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임대계약서 원본을 찾고 변경된 조항이 언제 누구 손에서 바뀌었는지 추적하려고 해요. 지은호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류를 상대로 싸우는 방식이 익숙해요.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도 인테리어 일을 병행하다 보면 계약서 하나가 사람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미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서류가 사람 마음을 찌르니까요. 지은호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손끝이 더 차가워져요. 정순이의 웃음이 떠오르고 그 웃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겹쳐 들려요. 지은호는 서류 속 글자를 읽으면서도 정순이 얼굴을 먼저 떠올려요. 글자는 검정인데 머릿속은 붉어져요.
그러다 지은호는 아주 작은 이상함을 발견해요. 계약서 문구가 평범한데 특정 날짜와 특정 도장이 너무 정확해요. 누가 대충 만든 작업이 아니에요. 누가 반드시 이 타이밍에 끊기게 만든 작업이에요. 지은호는 그 정확함을 보는 순간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직감해요. 그때부터 지은호는 더 무서워져요. 상대가 크면 상대가 커질수록 지은호가 잃을 것도 커지니까요. 그 와중에 박성재와 이수빈 쪽도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요. 박성재는 집안에서 더 세게 눌리고 이수빈은 숨기지 않겠다고 더 강하게 버텨요. 이수빈은 오빠 이지혁 앞에서 괜찮아를 크게 말해요. 크게 말하는 괜찮음은 보통 진짜 괜찮음이 아니에요. 이지혁은 동생 이수빈의 과한 괜찮음을 보면서 더 확신해요. 누가 의도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요. 이지혁은 결국 박성재에게 선을 넘는 압박을 해요. 친구로서가 아니라 오빠로서요. 박성재는 그 압박에 흔들려요. 흔들리는 순간 박진석이 더 쉽게 박성재를 조종할 수 있게 돼요. 이지혁이 지키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판을 더 커지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생겨요. 이지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해요. 멈추면 이수빈이 다칠 것 같고 움직이면 지은호가 다칠 것 같고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다치는 구조니까요. 이지환과 박영라도 비슷한 모양으로 흔들려요. 이지환은 떠나려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박영라는 붙잡으려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붙잡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붙잡는 방식이 거칠어져요. 박영라는 단정한 말로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부터 드러내요. 이지환은 그 거칠어짐을 보면서 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끝이 안 좋다는 예감에 더 도망치고 싶어 해요. 도망치려는 사람과 붙잡는 사람이 만나면 그건 로맨스라기보다 사고예요. 사고가 커지기 직전에 정적이 계속 쌓여요. 쌓이는 정적은 언젠가 폭발해요. 폭발하면 주변까지 다 태워요. 그리고 고성이는 그 정적을 일부러 깨요. 고성이는 사람들 앞에서 정순이 식당을 문제가게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을 차분하게 진행해요. 한 번만 치지 않아요. 여러 번 같은 방향으로 치면서 지은호를 지치게 만들어요. 지은호는 자존심 때문에 더 버텨요. 버틸수록 몸이 먼저 망가져요. 지은호는 잠을 못 자고 밥을 대충 넘기고 목소리가 얇아져요. 얇아진 목소리는 이상하게 더 밝게 들려요. 밝게 들리는 목소리가 더 위험해요. 무너지는 사람이 마지막에 더 밝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그 밝음이 가장 먼저 이지혁 앞에서 찢어져요. 지은호는 이지혁 앞에서만은 괜찮은 척이 오래 안 가요. 이지혁이 지은호 마음을 건드렸고 지은호는 그 마음이 살아난 채로 버티고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볼 때마다 화가 나요. 화가 나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지혁이 한 번 마음을 열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닫으려 하니까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미쳐요. 지은호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결국 지은호는 밤늦게 이지혁을 찾아가요. 지은호는 부탁처럼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탁하면 약해 보일까봐가 아니라 부탁하면 또 이지혁이 자기 방식대로 정리할까봐요. 지은호는 있는 그대로만 꺼내요. 정순이가 더는 버티기 힘들어 보인다고요. 정순이가 웃는 얼굴로 버티는데 그 웃음 뒤가 텅 비어 보인다고요. 지은호 말투는 차분한데 차분해서 이지혁 심장이 내려앉아요. 지은호는 이미 울음 단계를 지나서 결심 단계에 와 있어요. 결심한 사람은 위험해요. 어떤 선택이든 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가 만약 혼자 모든 걸 끌어안고 정말로 이지혁을 끊어내버리면요. 이지혁은 그때부터 지은호를 잃어요. 완전히요. 이 순간 이지혁은 결정을 해요. 지은호를 지키려면 지은호가 모르는 곳에서 판을 깨야 한다고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다시 한번 배신 같은 말을 준비해요. 지은호를 떼어놓고 혼자 박진석 라인을 건드리려는 결심이에요. 이지혁은 지은호 얼굴을 보면서도 입술이 굳어요. 지은호가 알아챌까봐요. 알아채면 지은호가 따라올까봐요. 따라오면 지은호가 다칠까봐요. 이지혁은 그 공포 때문에 더 잔인해져요. 공포는 사랑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아요. 공포는 사랑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자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가장 아픈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진심이 식은 것처럼 마음이 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지은호가 덜 붙잡게 만들려고요. 지은호는 그 거짓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또 그 방식을 선택했다는 걸 바로 알아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거짓말이 지은호를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더 끔찍해요. 나를 위해서라는 말로 나를 버리는 건 결국 나를 버리는 거니까요. 지은호는 이해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미움도 같이 커져요. 이해하면 미워하기가 더 어려워져서요. 미워하지 못하면 더 오래 흔들려요. 지은호는 이제 흔들리기 싫어요. 지은호는 웃지 않아요. 이번에는 웃는 척도 안 해요. 지은호는 아주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요. 조용히 끄덕이는 건 마음에서 무언가가 똑하고 끊어질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지은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정순이 옆에 누워요. 정순이는 딸이 옆에 누운 것도 모르고 잠에서 신음처럼 숨을 내쉬어요. 지은호는 그 숨을 들으면서 결심해요. 이지혁이 없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겠다고요. 그래야 덜 흔들릴 테니까요. 지은호는 자신에게 엄격해져요. 마음을 단속해요. 그런데 마음을 단속하는 사람일수록 한 번 터지면 크게 터져요. 지은호는 그걸 알면서도 억지로 눌러요. 바로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지은호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와요. 지은호는 받지 않아요. 또 걸려와요. 지은호는 결국 받아요. 말이 길지 않아요. 한 문장만 떨어져요. 정순이 식당 문제의 시작점이 단순한 임대인이 아니라는 힌트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지은호가 절대 연결되고 싶지 않은 곳과 닿아 있다는 암시예요. 지은호는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눈앞이 잠깐 어두워져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소리가 안 들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지은호는 그 상태로 전화를 끊어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화면을 못 내려놓아요. 숨이 차오르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왜 자꾸 혼자 끊어내려 하는지 이제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도 분노가 올라와요. 이해하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해하면 더 화가 나요. 그럼에도 나를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지은호는 침대 옆에 앉아서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요. 울음소리가 정순이에게 들릴까 봐요. 들리면 정순이가 깰까 봐요. 깨어서 무슨 일이니라고 물으면 지은호는 그 질문에 무너질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하나 남겨요. 길게 쓰지 않아요. 짧게만 남겨요. 이번엔 나도 혼자 정리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보내자마자 지은호는 자기가 지금 제일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따라잡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지혁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지은호를 지키려다 진짜로 지은호를 버리는 선택을요. 지은호는 그 극단을 막고 싶지만 그걸 막는 방법이 더 붙잡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더 괴로워요. 더 붙잡으면 더 위험해지고 덜 붙잡으면 더 멀어지니까요. 그날 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따로 만나자고 해요. 이지혁은 웃지 않아요. 박성재도 웃지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절친의 공기가 처음으로 사라져요. 이지혁이 박성재에게 요구하는 건 우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박성재가 결단을 못하면 이지혁은 박진석을 정면으로 치게 될 거예요. 정면으로 치면 고성이는 더 잔인하게 반격할 거예요. 그 반격의 첫 타깃은 늘 가장 약한 곳이었고 지금 가장 약한 곳은 정순이 식당이에요. 이지혁은 그걸 아니까 더 초조해요. 초조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나쁜 선택을 해요. 이지혁은 지금 그 단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지은호는 그 사실을 모르면서도 이미 정순이 식당을 살릴 방법을 들고 임대인 사무실 앞에 서 있어요. 지은호는 문 손잡이를 잡고 한 번 숨을 고르는데 이상하게 손이 덜 떨려요. 마음이 단단해진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지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가요. 머릿속은 조용하고 심장만 크게 뛰어요. 지은호는 속으로만 되뇌어요. 지금은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은 엄마부터 살려야 해요. 그 안에서 지은호가 마주친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은호는 자기 결심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돼요. 정순이 식당을 치는 손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지은호가 상상도 하기 싫었던 방식으로 가까워요. 그리고 그 가까움이 지은호와 이지혁이 다시는 예전처럼 사랑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종류의 가까움이에요.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아요. 이 싸움은 계약서 싸움이 아니라 관계를 찢는 싸움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관계의 한가운데에는 지은호가 아직도 놓지 못한 이지혁의 손이 남아 있어요.